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논문 심사를 받고 지적을 받아서 컨설팅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. 정말 끝물인 것 같아요. 1학기 논문 심사의 끝물을 맞이해서 마지막으로 논문 심사의 지적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어떤 심사위원께서는 정말 좋은 지적해 주셔가지고 그 학생이나 또 그 학생의 지적받은 논문을 같이 컨설팅하는 저 입장에서도 도움을 받고 공부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. 그런데 지금도 생각해 보지만 제가 논주모 연구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오만방자한 그런 느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제가 감히 지도 교수님이나 논문 심사위원들의 논문 심사 내용, 뭐 지적 내용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영상들이 이미 앞에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? 어떻게 보면 제가 건방진 태도라고 볼 수도 있어요. 그런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.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 영상들을 보고 뭐 교수님이나 학생들 모두가 어느 정도 동의하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쳐지고 그리고 이런 문제의 발생 건수가 좀 줄어들고 뭐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. 근데 솔직히 꿈쩍도 안 하는 것 같아요. 지금도 계속 논문 심사에서 지적된 내용들을 보면 야, 이건 뭐 거의 고쳐지지가 않는구나 라고 느껴질 정도로 정말 제가 봐서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. 뭐 예컨대 대표적으로 이런 거예요. 그냥 밑도 끝도 없어요. 못 썼다. 그거 어쩌라는 거지? 제가 만약에 논문 심사위원이라든가 논문 지도하는 사람이라면 학생한테 설사 진짜 못 썼다 하더라도 네 논문 못 썼다 이렇게 심사하거나 지적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.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 정확하게요.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 예, 어떤 부분이 어떤 잘못이 있고 그것도 사실 잘못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죠. 그래서 얘를 고쳐야 할 텐데 대안이 몇 가지가 있다. 뭐 이런 식으로 고치든 이런 식으로 고치든 이런 식으로 고치든 이런 식으로 고치든 그리고 이 부분이 학생이 이해가 된다면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오는 게 낫지 않겠나 라고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게 그게 논문 지도고 그게 논문 심사 아니겠습니까? 그렇게 해주면 솔직히 학생이 이거 지적받아 가지고 논문 컨설팅 업체 찾아다니겠어요? 자기가 고치지. 그런 명확한 지도와 지적을 해야 되는 게 교수님들의 책임 아니겠습니까? 물론 대부분 교수님들은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자, 그래서 그냥 못 썼다.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. 가독성이 없다. 이게 뭔 말이지? 그 다른 사람은 가독성이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? 가독성이 있으니까 연구자가 그렇게 쓴 거 아니겠어요? 가독성이 있다면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 예를 들어서 자, 봐라. 문장을 이렇게 하면 문장이 읽히겠냐? 뭐 문단 구조를 이렇게 하면 독자가 읽을 수나 있겠냐? 뭐라든가. 이런 부분.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. 모르는 사람이 읽어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써라. 아니, 이 연구를 모르는 사람이 왜 읽겠어요? 생각을 해보세요. 상식적으로. 여러분, 논문을, 내가 쓸 때, 저 같은 경우에도 논문을 쓸 때, 내가 이 지식을 누구한테 전달하려고 쓰는 거지? 기본적으로 나와 같은 연구를 하는, 쉽게 말하면 동료 연구자들을 위해서 빨리 정보 전달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예를 들어서 모르는 사람이라고 치면, 예를 들어서 뭐 중학생을 대상으로 쓰는 것도 아니고, 내 연구하고 전혀 관련 없는 그 재미삼아 읽는 소설처럼 뭐 대중성 있는 그런 내용을 내가 쓰는 것도 아니잖아요. 그렇잖아요. 내가
모르는 사람을 이해시킨다는 거는 솔직히 말해서 이 사람 공부시켜야 되는 거잖아요. 그럼 내가 교과서를 써야지. 내가 왜 논문 쓰고 있냐 이거지. 모르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쓰려면은 그 아주 자세한 설명을 해라는 소리 아닙니까? 아주 자세한 설명하다 보면 끝도 한도 없지. 그럼 뭐 교과서 쓰는 수밖에 더 있겠어요? 교재 써야지, 교재. 내가 연구를 왜 하고 있냐 이거지. 그러니까 이런 지적을 뭐 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, 그냥 그 심사위원 개인의 아주 개인의 그 호불호 문제 있잖아요. 개인의 호불호 문제. 나는 이거 싫어한다. 나는 이런 스타일 안 좋아한다. 아예 그냥 대놓고 차라리 그렇게 말하면 나은데, 본인이 싫어한다고 해서 야 논문 그렇게 쓰는 거 아니야 라고 모든 연구 논문을 단정지어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면, 이 학생이 그 심사위원 그 학과 그 학교 벗어나 가지고 더 넓은 글로벌 학술 세계에 가서 연구를 할 때 계속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걸로 착각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. 다른 심사위원이나 다른 학교나 다른 학문에서는 충분히 그게 통용될 수 있을 수도 있잖아요.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논문을 굉장히 다양하게 진짜 학제간 융합적으로다가 글로벌하게 논문을 많이 보는 편이라서 이게 정말 이 심사위원 개인의 호불호 문제구나라고 느껴질 정도로 지극히 개인적인 지적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봐왔습니다. 근데 이 학생들은 순진하거든요. 순진한 학생들은 진짜 논문 그렇게 쓰면 안 되는 줄 알아요. 또는 진짜 논문은 그렇게만 써야 되는 줄을 알고 있는 거죠. 그렇게 되면 이 학생이 나중에 더 성장하는데 걸림돌이 됩니다. 그게 자꾸 걸림돌이 되는 거지. 왜냐하면 다양성이라는 게 있거든요. 이 다양성 차원에서도 이렇게도 볼 수 있는 문제고, 어떤 한 문제를 반드시 이렇게만 접근해야 된다? 어떤 페이퍼 작성을 반드시 이렇게만 해야 된다? 그런 게 어디 있냐 이거지. 그래서 이제 이런 아주 정확하지 못한, 명확하지 못한 지적과 명확하지 못한 지적, 그리고 지적을 기왕에 하려면 대안을 좀 제시해 줄 수 있는, 예? 모범 답안지는 아니더라도, 예, 그 어느 정도 답안을 학생이 찾을 수 있도록 뭐 샘플이라도 좀 제시를 해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도를 하든 지적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. 명확하게. 그리고 지극히 개인적인 호불호 문제에 해당되는, 이거 왜 이렇게 되는 줄 아세요? 왜 그 교수님들이다 하더라도 개인적인 호불호 문제가 생기냐면 자기는 이런 연구만 봤기 때문에 그래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폭이 되게 좁은 거지. 그런 심사위원이나 논문 지도 교수를 만나면 그 밑에 있는 학생의 학술적인 접근에 대한 시각은 엄청나게 제한적이 됩니다. 더 이상 클 수가 없어. 물론 나는 그냥 뭐 다양성이고 뭐고 간에 그냥 이 학교 빨리 그냥 졸업해가지고 학위나 받고 그냥 치워버리면 그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, 뭐 호불호가 뭐 중요하겠어요. 그냥 빨리빨리 그냥 교수님들한테 열심히 손바닥 비벼가지고 그냥 학위만 받고 나오면 그만이지. 뭐 무슨 학술적인 뭐 그런 게 뭐가 필요하겠냐,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문제이긴 한데, 그래도 이제 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학위도 받고 내 학술적인 능력도 좀 향상되고 이러면 뭐 금상첨화 아니겠습니까? 뭐 그런 차원에서, 그리고 우리 또 지식의 상하탑인 대학에서 그 정도의 역할은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? 왜냐면 우리나라처럼 등록금이 비싼 대학이 또 없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학생이 기왕에 그 비싼 등록금을 내고 다녔는데 그에 상응하는 서비스 정도는 받아줘야지. 이거 언제까지 그 조선시대 유교 사상처럼 뭐 스승님의 그림자는 밟지도 않는다 이래가지고 어디 감히 스승님이 하시는 말에 그냥 학생이 토 달고 있어,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요즘 같은 세상에 교육이 교육 서비스라고 할 정도로 교육 서비스의 질 뭐 이런 것까지 연구가 되고 있는 이런 마당에, 그럼 교육적으로다가 학생한테
좀 좋은 양질의 서비스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겠어요? 그래야지 대학이 좀 더 발전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논문 심사나 논문 지도 과정에서 뭐 학생들의 연구가 모자라다면 충분히 지적을 할 수가 있죠. 하지만 이 지적이 그 학생이 발전하는 데 있어서 밑거름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이거죠. 밑거름이 되는 지적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. 오히려 이 지적을 통해서 그 학생의 연구 역량이 걸림돌이 된다든가 학생을 거의 뭐 오리무중에 막 애매한 상태로 빠지게 만들어서 스트레스만 받게 한다든가 이러면 그건 지적이 아니라 괴롭힘이죠. 예, 그거는 괴롭힘밖에 안 된다.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래서 오늘 제가 모처럼 그 한 일주일 정도 논문 심사에서 지적받은 컨설팅이 조금 줄어들다가 이번 주 딱 들어오면서 갑자기 논문 심사 지적받은 것들을 사람들이 이제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. 학생분들이.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좀 막 속에서 막 이런 게 올라오는 거라 솔직히 솔직히 막 그렇더라고요. 아니 무슨 심사를 이렇게 하지 막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참 이런 영상 찍어서 올리는 것도 정말 지겹습니다. 이제는 지겨워요. 저도 솔직히 포기했어요. 뭐 제가 제 개인 혼자서 유튜브에서 백날 이런 거 떠들어 봐야 제가 무슨 뭐 구독자가 뭐 이 세상 모든 연구자들이 다 보는 것도 아닌데 그냥 일부가 보는 건데 허공 속에 메아리가 되는 건지 뭐 고쳐지는 건지 뭐 어째 되는 건지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논문 지적의 내용들은 계속 저한테 들어오고 있고 속에서는 열불이 올라오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떠든다고 해서 뭐 고쳐지는 것도 없고 그냥 이 영상 보시는 몇 분 좀 고통받고 있는 학생들의 그냥 뭐 스트레스 해소, 뭐 간접적인 그냥 뭐 기분 전환 뭐 이런 용도로 이 영상이 그냥 취급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어쨌든 뭐 그런 목적이라도 달성이 되면 뭐 충분히 다행이죠. 자, 그래서 논문 심사에서 뭐 지적을 받아가지고 너무 자포자기한다거나 또는 의욕이 떨어진다거나 막 불안해한다거나 스트레스 받는다거나 이런 학생분들이 계신다면 그 지적의 내용을 좀 본인 연구가 아니다 생각하고 한 발 뒤로 물러나서 객관적으로 도대체 이런 지적이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되는가 그것부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. 정말 내가 이런 지적을 통해서 한 단계 상승할 수 있는 자양분이 될 수 있는가? 이 지적이 정말 내가 혼자서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고 그리고 그 교수님만 좋아하는 뭐 그런 지적인 것인지 아니면 이게 정말 많은 학계에서 연구자들에게 통용되는 지적인지 뭐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는 뭐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. 그래야만 여러분이 그 지적을 통해서 비록 잘못됐더라도 여러분이 우회해서 잘 받아들여서 여러분의 역량으로 밑거름을 삼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? 자, 그런 차원에서 이 동영상을 올려봅니다.